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기준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은행이 이번 1월달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동결입니다. 3%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못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서 너무 아쉽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 사정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발표가 나오고 바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엄 후 첫 금통위가 열렸고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이유는 환율이 높아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환율도 영향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환율 상승에 대한 자극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이 저는 더 컸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일전에 다뤘던 영상에서 미국이 지금 매파적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거고 막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영상 제가 다룬 게 있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다시 조금 이 모양새가 바뀌었어요. 뭐냐면요. 예상을 밑돈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둔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꿈틀거린다.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여지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거대한 알파 개념으로 트럼프가 곧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요,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조를 가진 사람이고, 파월은 매파죠, 매파.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은 어쩌면 올릴 수도 있는 이러한 조금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파월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쌈박질하죠. 서로 안 맞는다고 하고 어찌됐건 미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곧 취임을 하다 보니까 지표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한 박자 쉬고 미국 하는 짓을 보고 내리겠다. 이러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자, 이건 1차원적인 거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속 마음을 들여다보자고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다시 기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이 너무 높아 금리 동결을 했다. 그런데 환율이 높은 이유가 계엄 때문에 그렇다. 계엄의 여파로 환율이 30원이나 올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기를 보면은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다. 뭐 때문에? 계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는 아주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요. 전부 다 이거는 진실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환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율을 한번 보십시오. 계엄 때문에 환율이 치솟아서 지금 인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은 12월 3일 날 이쯤 이루어졌고요. 그 전부터 이미 환율은 1,400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높은 환율이 유지된 지가 꽤 됐었고요. 이러한 시간 속에 이미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물론 계엄이 터지고 나서 환율이 더 훨훨 날아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단순히 환율 하나 때문에 그것도 계엄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못했다? 이거는 아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재미있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냐면은 국채금리하고 기준금리 상관관계를 보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기준금리하고 국채금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채금리는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투자자예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리죠. 풀린 돈이 어디로 갑니까? 뭐 주식, 코인, 부동산 이쪽으로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요. 어디에 투자하실래요?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채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누가 국채에다 투자를 한대요? 주식에다 투자를 하지? 그러면 국채가 살아남으려면 금리를 올려야죠. 우리 국채 사주세요. 돈 더 드릴게요. 이자 더 드릴게요. 이러한 개념으로 간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게 통상적 행보입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흘러왔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 내렸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채금리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10년물을 가져와 봤습니다만 5년물, 3년물 다 그래프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국채금리는 올랐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행보가 보인 겁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다른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을 봤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당연히 내렸죠.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국채금리는 어떻게 돼야죠? 올라가야 되죠. 국채금리도 내려갔어요. 뭐야? 상식이 통하질 않아. 다 내려갔어. 기준금리도 내려가, 국채금리도 내려가. 아니 뭐 유니세프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른 지표를 하나 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 기준금리 내렸고 주식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올랐죠. 사실 미국은 진짜로 엄청난 주식의 상승을 맛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좀 빠지고는 있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맞춰서 나스닥 시장, 미국의 주식 시장은 올랐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 내렸죠.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야 되는데 채권 가격도 내려갔죠. 그러면 주식이라도 올랐냐? 주식도 냅다 꼬라박고 있죠. 이건 뭐 진짜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다 내려가 다. 이게 가능한가? 정말 좀 신기할 따름인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한국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죠. 무웅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스타트 모터가 뭐 고장났을 수도 있고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됐을 수도 있고 기름통에 연료가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건 당연한 게 안 되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기준금리 내려갔죠. 하지만 채권도 내려갔죠. 그런데 주식도 내려갔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분명히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 이거를 한국은행이 모를까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천재적인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알고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일단은 동결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해가 그래서 안 됐을 거예요. 동결을 하는데 왜 아쉬워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동결은 당연한 거야. 경기만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지금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박수라도 받자 이겁니다. 금리라도 내려서 그래 내수라도 한번 받쳐보자. 어차피 동결하거나 금리를 올려도 결과물은 똑같다.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희망이라도 줘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지금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금리를 동결을 하든 금리를 올리든 어쩌든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 원론적인 거는 부동산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폭등은 안 시키더라도 폭락하는 건 막아보겠다. 이러한 의중도 엄청나게 껴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들이 점점 커지는 건데 한국은행 총재는 항상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 우리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 있긴 해요. 최후의 보루. 뭡니까? 외환보유고. 아직 외환보유고가 4천 언더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인근 비슷한 곳에서 놀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지금 24년 4월부터 나와서 그렇지 이 이전으로 몇 년 더 앞서 보면요.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간 겁니다. 위에서 엄청 빠진 거예요. 외환보유고 4천만 달러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뚫리면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검색을 해봐요. 지금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있지? 아직 4천만 달러 붕괴 안 됐네. 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것만 놓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가 유가증권에 거의 90%가 물려 있습니다. 유가증권 이게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식을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막아야 돼. 그러면 주식 팔아서 바로 100만 원 빼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틀 기다려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충격이 들어왔을 때 외환보유고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단순히 외환보유고만 믿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을 살리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놓쳐도 이미 너무 한참 전에 놓쳐가지고요. 한국은행은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절벽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도 절벽 아니면 가시밭길입니다. 돌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럼에도 뭔가 살아보려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긴 했죠. 부동산은 규제로 눌러버립니다.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행보를 해봤고, 어떻게든 해보는데 결과물은 뭐였냐? 물가 폭등했죠. 환율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식은 또 엄청 빠졌어요. 뭐 하나 제대로 지금 나온 결과물이 없습니다. 잘 해보려고 떠받들어 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막 쏟아 부수면서 버텨봤는데 결과물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 사태까지 왜 왔을까? 솔직히 부동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80%는 부동산에 물려있다. 시중에 돈의 80%가 땅에 물려있다 이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은 처음부터 규제를 빡세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지금같이 폭등한 상황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중간중간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땐 개입해가지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기업하고 짝짝꿍 했어요. 기업 배불린이라고 국민들 언젠가는 터져 나갈 걸 뻔히 알면서도 방조했다. 방치했다. 이렇게밖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을 해와 놓고서 지금 뭐라고 하냐. 윤석열 계엄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계엄은 잘못됐죠. 근데 이 잘못은 잘못대로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경제에 미친 영향도 꽤나 큽니다만 단순히 계엄 하나만 가지고 본인들의 이러한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가 지금 본인의 과오를 숨기고 포장을 하려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반대로 부동산을 정상화하려고 한번 움직여 볼까 하고 봤더니 옴매 이것도 나라가 망하려고 네.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방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 금감원, 기재부 뭐 어디가 됐건 전부 다 책임 없다고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전부 다 계엄 때문에 그렇대요. 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계엄 이전부터 지표가 얼마나 안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저의 결론은 뭐냐.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다음번 기준금리 발표 때는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미국도 다음번 기준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고 환율이 미쳐 날뛰면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뭐 잘못된 거 뭐 한번 돈이라도 팡팡 한번 뿌려보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러한 계산이 결국은 깔리게 된 게 아닌가. 예, 이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고요. 기준금리 관련된 이야기 유익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